재판 날짜를 듣는 순간 고성희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자기 차례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고성희가 끝까지 웃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재단 사무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USB를 떠올리며 고성희는 차분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숨겨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고 이사님, 지금도 상황이 불리한데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무리, 난 애초에 혼자였어요. 남편도, 딸도, 재단도 다 먼저 날 버렸잖아요. 고성희는 손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박진석도 그 집안도 이 지역도 나랑 같이 무너질 증거죠. 며칠 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장례식장에서처럼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김다정의 병실과 이미 영정사진 속 사람이 되어버린 조옥래의 장례가 겹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철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재판이 열리는 법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은 법원 앞에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들면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들어가서. 지어가 아니다. 나도 봐야겠다. 평생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진석과 박성재는 잠깐 대기실에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술 솔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재가 말하자 박진석은 피곤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감싸줄 명분이 없어. 내 말대로 하마. 대신 너도 감정 섞지 말고 회사부터 지켜라. 사람부터 지키고요. 성재가 짧게 받아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나오지 않았을 대답이었습니다. 영란은 재판 방청석에 앉기 전 복도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옆에서 손을 잡고 서 있던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일이지만 내 인생이기도 하잖아. 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안 보고 상상만 하는 것보다. 영란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엄마가 나보고 더 미칠까봐. 내 잘못 아니야. 그 사람 선택이야. 지환의 말에 영란은 겨우 발을 떼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기본적인 증거 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 렌터카 업체 대표, 브로커로 지목된 사람까지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때 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중간책한테 받았습니다. 이름은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진실만 말하십시오. 브로커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 이사님이었습니다. 재단 돈으로 다 처리해준다고 해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죽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철의 손이 부르르 떨렸고 이수빈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이렇게 보낸 거라고? 지역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손등에 힘을 줬습니다. 검찰은 곧이어 계좌 추적 내역, 대출 상환 기록, 택시 기사 통장 흐름까지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사람들의 궁지와 욕심을 이용해 사고를 만들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사람은 정보아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언제부터 주시하게 되었습니까? 지혁 씨 아니 이지혁 씨와 관련된 일이 생긴 이후부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식 날 도망친 적이 있어서요. 그 일 때문에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지혁 씨 집안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이상한 자금 흐름과 사건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보아의 눈이 잠시 지역을 향했다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오토바이 건, 역주행 사고, 병원 보호자 기록 전부 정리해보니 같은 사람 계좌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가 고성희 씨 것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피고인석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죄책감 많은 척하는 건 여전하네, 정보아 씨. 판사가 제지했지만 방청석에는 이미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 자료가 어느 정도 제시된 뒤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반격 순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 또는 왜곡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합니다. USB가 스크린에 연결되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보와 그리고 누군가와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쪽 집안이 더 박살나긴 하겠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이 집안도 깨져야죠. 얼핏 들으면 정보아가 이 지역 집안을 이용해 한쪽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편집된 거예요. 변호사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목소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날 증인이 특정 브로커를 만났다는 통화 기록까지 있습니다. 증인은 자칭 죄책감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세력과 함께 우리 의뢰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 것 아닙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상철과 이수빈, 이지환의 표정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정보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보아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아니야, 전할은. 하지만 재판장 분위기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피고인석에서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았어? 날 이렇게 쉽게 버리면 너희도 무사할 줄 알았니? 공판이 끝난 뒤 법원 뒷마당에서 지역과 성재, 정보아가 마주 섰습니다.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영상 대체 뭐야? 정보아는 손을 떨며 해명했습니다. 전할 맞아요. 근데 저 사람 브로커 아니었어요. 내가 자문 받으려고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쪽에서 제안한 말을 제가 부정하는 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제가 부정하는 부분만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어요. 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거지. 네. 원본이 있어요. 제 노트북 안에. 근데 며칠 전에 노트북이 사라졌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냐? 지금 우리랑 싸우는 쪽 말고. 정보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지역시 집안까지 이상하게 보일까봐. 성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일단 감정부터 좀 가라앉혀. 지금 우리가 서로 의심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림 그대로야. 지역이 고개를 돌려 성재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알아. 그래서 더 조용히 움직여야 돼. 아버지도 처음부터 우리 편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 회사부터 본다고 했지. 우리 집도 너희 집도 우리가 지켜야 돼. 세 사람은 각자 복잡한 얼굴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접견실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혼자 들어가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건 혼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괜찮겠어? 괜찮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안 괜찮은데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접견실 안 칸막이 너머에 앉은 고성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영나야. 영나는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단도직입적으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사고, 지환 오빠 사고 다 엄마가 한 거지. 고성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뭐가 단순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엄마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세상엔 너 모르는 일들이 더 많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거 알고 싶지 않니? 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래. 내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도. 영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에서 나 좀 도와줘. 엄마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단 한 번만 나한테 힘이 되어줘.
그러면 내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전부 말해줄게. 마지막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비밀. 영란은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래, 생각해봐.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덜 다치는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란은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환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 했길래 그래? 나한테 아빠 얘기를 하겠대. 대신 법정에서 자기 편 좀 들어달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솔직히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 지환은 답답함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영나야, 내가 어느 편에 서든 그 사람은 결국 자기만 생각할 거야. 너 지키는 건 내가 아니면 안 돼. 한편 병원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재판 소환을 앞두고 의사와 검찰 조사를 번갈아 받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라 몸도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준비하던 검사 한 명이 서류를 넘기다 실수로 말했습니다. 고성의 그 여자. 출생 조작 비리도. 그날 밤 우진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은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봐?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은호가 웃으면서 물었지만 우진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은호야, 나 할 말 있는데 아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 뭐야, 무서운 말하지 말고. 나 요즘 심장 약해졌다고. 장난 섞인 말투였지만 은호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배신을 겪은 탓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안에서는 고성이가 또 다른 접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진석도 영나도 아니었습니다. 접견실 문이 열리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모습의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병원 냄새가 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고성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원장님.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까지 끌어들이는 겁니까? 이미 끌려 들어와 있죠. 첫 출생 기록 조작할 때부터. 마지막 카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사고의 진짜 배후, 재단과 병원 사이 묶여있는 오래된 비리.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망가져도 좋아. 근데 나 혼자만 무너지진 않을 거야. 밖에서는 모두가 겨우 얻은 평화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새 고성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도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로 고성희의 나락행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